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 시즌2 오늘 푸드라마 2탄 첫 번째 시간으로 사업관리 편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프로젝트 드라마 푸드라마이고요. 제목을 보시면 노장 사업관리의 반란과 진압. 참 재미있는 케이스였는데 저도 처음 경험을 했고 이 푸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푸드라마를 이제 시즌2를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푸드라마를 이런 컨텐츠를 왜 하는지 아마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 8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뭐 PM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쉽게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제 그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그 가중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 병에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힘들어서 PM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항적인 그 어려움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푸드라마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했던 방법들이 꼭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정답은 아니고 다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숙고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푸드라마를 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푸드라마를 하는 이유는, 그 사항적으로 엮여있던 현업이나, 그리고 개발자분들, 그리고 뭐 다른 뭐 사업관리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어떤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면서도 서로 상방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 부장님 TV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PM이 끝까지 사업을 완수를 하고 PM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주안점이지 이해관계에 대한 인력 구성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PM님을 위한 PM님에 의한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잘 끝내고 어떤 서로 좋은 모습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홍에서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제공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사업관리 편입니다. 저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이 사업관리 분은 굉장히 사람과도 친화력도 뛰어나시고 굉장히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을 줄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어떤 회고를 해보면 나름대로 이분도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종사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의 향수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그 PM을 병아리 시절 PM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말하고 싶은 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업관리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뭐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해봤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 10매덕 하는 그 프로젝트였는데, 한 중간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사업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한 PM을 했고, 그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제한 PM을 해서 사업 수주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금융이다 보니까, 이제 PM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사업 수행은 이제 다른 분이 하시고 제한 PM은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주사업자로 제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주사업자였고 이래서 인력 세팅을 제가 했었거든요. 제한 PM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우도 굉장히 사업기간 그 착수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인력 세팅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를 구하는데 개발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개발자 롤이 비주얼 베이직이었거든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이다 보니까 비주얼 베이직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기 잡코리아를 통해서 프리랜서 분을 한 분 그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게 60세 정도의 그때 프리랜서였는데 그분이 굉장히 경제력도 있으시고 자제분도 이제 크고 이래서 굳이 이게 프리를 안 해도 되는데 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전적인 얘기를 듣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셨지만은 예의도 이렇게 제가 이제 PM 밀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춰주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저도 편견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컨트롤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젊은 개발자보다 빠리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화면 개발이나 개발 진척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염려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인상이 좋더라고요. 너무 인상이 좋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도 다른 부장들도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니다. 그분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프로필이나 이런 개발 그 경력을 봤을 때는 저 일반 그런 그 과장급보다도 더 잘하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을 갔을 때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팀에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PL처럼 개발 PL이 아닌데도 개발 PL처럼 이렇게 개발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분도 한 프로젝트를 다 완료하지는 못하고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한 4개월 정도에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업 관리에 이제 있을 때 다른 프로젝트에서 DB 관련 업무였는데 업무 PL로 DB 관련 업무 PL로 사업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예전 했던 프로젝트인데 단가를 1000 이상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 투입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좋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인력을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분이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너무 저한테 좋은 어려운 상황에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도 사업기간 중에 교체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향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PM으로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한 PM에 이제 실제 수행 PM도 같이 하는 거죠. 수행 PM이었으니까 이제 인력을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해야 될 이제 분들을 인력 세팅하는 거여서 예전에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이번에 사업 관리 그분이 내가 지금처럼 그때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나이가 많으신 이제 60은 안 됐는데 50대 후반의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면접을 할 때도 실제로 얘기를 하고 그런 분이 있었다. 좋은 기억이었고 그래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분을 알게 된 거는 이제 긴급히 인력을 세팅하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많이 세팅을 못했지만 사업관리 롤도 굉장히 중요한 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관리를 분을 이제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이 의외로 또 개발자보다도 사업관리 이 롤 자체에 인력이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같이 이제 같은 부서에 있던 이제 팀 동료이면서 이제 수행도 하시는 분인데 이사급 정도 되시는 분이 추천을 하셨어요. 이분이 내가 이런 분을 알고 있는데 한번 프로 참여한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팀 동료이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연배도 60대 정도 되시고 60대 초반 정도 되시고 경험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잘 아시는 한 달이 걸쳐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을 이제 그때 이제 이제 통해서 프로필도 받아 보니까 되게 큰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금융권 쪽에서도 뭐 우체국도 하시고 그리고 뭐 타 금융권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 관리를 이제 위주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사업 관리 롤도 그냥 뭐 이렇게 밑에 보통 이렇게 뭐 과장급이나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이제 문서만 주로 만드는 도와주는 그런 걸 보통 뭐 액이라고 표현하긴 하던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서브로 한 명 두고 사업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문서 작업 자체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관리도 PM이 있지만 사업 관리 자체도 나이가 많으신 사업 관리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빠리빠리한 그런 뭐 대리나 사원급을 하나 둬서 뭐 복사부터 뭐 문서 출력부터 뭐 문서 작성하는 템플릿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젝트가 대형 뭐 거의 중형 대형 프로젝트를 사업 관리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추천을 하시고 그 프로필을 봤을 때는 내가 정말 행운이다.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추천하신 분한테.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본사에서 시간을 정해서 인터뷰를 보게 됐죠. 근데 처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관리 분이 왜 이번 프로젝트에 중요했었냐면 이번 프로젝트가 코어 부분이기도 하고 코어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대응 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서 생각해 보면은 애드온 방식의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애드온이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쪽하고도 연관이 있고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영역에 개발 범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대응 개발 쪽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런 이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료된 뒤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완료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슈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그래서, 사업 관리를 굳이, 10억 언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안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10억 뭐 5억 이하면은 이제 PM 혼자서 하는데, 10억 언더라고 해도 이제 10억에 가까운 이제 후반에 때다 보니까 보통 사업 관리를 둬서 안정성을 두는데, 이번에 이제 사업 관리를 이제 두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개발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개발에 좀 이렇게 좀 역량이 있는 PM에 속하잖아요. 개발 PM에 속하잖아요. 그냥 사업관리 PM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적인 이슈를 PM 리딩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제 베테랑급 사업관리가 있으면 뭐 WBS나 어떤 문서적인 거는 사업관리 쪽에서 이제 그분이 담당을 해주면, 이제 PM은 개발 쪽에 치우쳐서 이제 이슈를 해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베테랑급 사업관리 분이 오셔서 정말 이건 정말 손발이 잘 맞겠다.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와이프한테도 자랑을 했었죠. 내가 진짜 이번에 프로젝트 되게 운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억을 한 6개월 전으로 떠올려 보면, 인터뷰 당시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경력서를 봤을 때, 이력서를 봤을 때, 굉장히 봐도 그냥,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대형급들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차세대가 많았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뭐 실제로 PM은 경력은 많지 않지만, 어떤 그 당시에 그 급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굳이 사업 관리를 뭐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굳이 고급 정도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PM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개발이나 사업 관리 경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도와주는 개념의 뭐 중급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과장, 차장 정도 해도 사업 관리를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굳이 고급을 단가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원래 본사의 의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고 아까처럼 이제 개발에 치중하고 싶고 베테랑 사업 관리 분이 추천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페이를 줘도 이거는 이 프로젝트 완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 의지를 표명을 해서 본사에 설득을 시켰어요. 아니, 이번에는 고급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도의 단가는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분한테도 인터뷰할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본사에서는 고급 정도는 필요 없는데 중급 정도로 되는데,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고급 단가로 해서 이렇게 고급 비용이 들더라도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팅이 되고 이제 앞에는 이제 좋았던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넘버링이 조금 잘못됐네요. 예.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사업 기간에 대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업 관리 분이 이제 프로젝트 투입이 이제 제가 먼저 이제 투입이 되고, 이제 원래 사업 관리도 같이 투입이 되거든요. 보통은 분석 설계하는 이제 개발 PL 한 명이랑 이제 PM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관리, 보통 이제 세 명 정도가 뭐 또 공통 개발자나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세팅도 하고, 이제 컴퓨터 이런 것도 이제 세팅하고 환경도 조사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프로젝트 투입 첫날에는 이제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첫날 이제 사업 관리 분도 투입 멤버스에 해서 첫날부터 투입되는 걸로 있었죠. 그런데
첫날부터 결석을 하셨어요. 예, 뭐 사유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인터뷰 당시에 그때 이제 그 투입 날짜가 임박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이제 쓰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로필도 이제 고객사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제 연락은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입하는 그날쯤인가 사전 연락을 못 받고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또 오신다고 하시는데 첫날부터 결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업관리 분이 오면 이제 출석부 같은 거를 먼저 만들잖아요. 사전에 만들고 출석부에 이제 오신 분들 이름 이제 해서 서명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제반적인 거 뭐 물품 같은 거 뭐 필기도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세팅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사업관리가 주로 하는 업무인데 그게 아예 이제 첫날부터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 관리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PM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뭐 컴퓨터 확인하고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첫날부터 결석을 하신 때부터 그때가 조금 싸하긴 했어요. 이 뭔가 이 프로젝트를 그때 당시에는 싸긴 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전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착수를 하고 이제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분이 베테랑이진 않은 간에 제가 PM이니까 출석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챙겨주세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그런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사업 관리의 꽃은 WBS죠. 이제 WBS랑 이제 주간 보고, 그리고 산출물 양식을 이제 템플릿을 정리하는 건데, 이제 주간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PM이 사업 착수 이전에 이제 주간 보고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한테 보내줘서 이런 양식으로 하겠다 해서 보통 주간 보고는 이제 그렇게 양식을 정하고 첫 주부터는 그냥 PM이 보통 작성을 하거든요. 작성을 하고 이제 처음 작성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업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 개발자나 공통해서 이제 사업 관리 주간 보고의 내용을 이제 입력하면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주간 보고를 만드는데 그게 보통 이제 사업 관리가 하는 주 업무죠. 그리고 이제 산출물 테일리링, 산출물 어떤 거를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할 건지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관리가 PM도 마찬가지죠. PM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진행 사항 체크하고 이제 어떤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주간 보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간 보고는 보통 처음에는 PM이 보통 작성을 하거든요. 사업 관리도 이제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성을 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WBS죠. 산출물 테일리링은 뭐 능력이 있는 사업 관리 분은 뭐 알아서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개발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개발 산출물도 있기 때문에 보통 PM이 보통 그 산출물 테일리링의 예시 정도는 챙겨주고 세부적인 거를 테일리링 하는 거는 사업관리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WBS인데 문제는 이제 WBS가 왜 중요하냐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간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WBS거든요. 현업은 고객은 이 일정이 착수 시점부터 제대로 흘러가는지를 체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착수 시점부터 뭐 산출물이 테일링 하고 있는지 주간 보고는 만들어졌는지 뭐 사람은 언제 투입이 되는지 그 투입 인력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착수하는 데 대한 어떤 이슈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WBS잖아요. WBS가 이제 일정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WBS를 보통은 이제
보통 샘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관리 분이 베테랑이시니까 당연히 WBS를 이렇게 이제 샘플을 다 만드시고 제가 이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협상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요구사항 정리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WBS에 일단은 이렇게 샘플로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임의로 임시적인 어떤 WBS가 완성이 되고 이제 고객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서 수정사항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계속 수정을 해서 이제 완성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WBS를 0.9를 찍고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바뀌면은 WBS를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WBS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사업관리 분이 없다면 PM이 WBS를 만드는 게 맞지만 이분이 이제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사업관리 분이면 WBS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이런 샘플도 가지고 계시고 이 WBS를 많이 수정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진짜 WBS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정하는데도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WBS가 어떤 그 개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업관리 분들은 진짜 막 그거 수정하는데 막 미친다고 얘기할 정도로 더 이상 수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업관리 쪽에서는 WBS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그 WBS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사업 투입되고 이제 인력들 챙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업무 협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업무 협의를 챙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베테랑 사업관리 분이 이제 WBS 정도는 알아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챙길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해결이 안 되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착수하고 한 3주도 되기 전 3주까지도 아마 WBS가 초안이 안 나왔을 거예요. WBS가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너무 고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고칠 게 많고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어야 됐었어요. 제가 저는 저도 PM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개발 PL도 하고 사업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WBS를 봤기 때문에 WBS를 당연히 만들 줄 알아야 되죠.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 WBS가 복잡하든 간단하든 그거는 고객이랑 협의를 하는 거지 WBS를 당연히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PM이나 개발 PL이나 그리고 개발자한테 리딩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사업관리의 WBS 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WBS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을 좀 검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관리를 많이 하신 베테랑이긴 한데 문서 작업을 많이 안 해봤구나. 저는 그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대형 차세대나 이런 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아래에 있는 대리나 과장 아니면 그 밑에 사원한테 일을 다 이제 시키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서류를 마치 이제 PM처럼 검토하고 좀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볼 때도 저는 그런 분을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게 30억짜리고 차세대처럼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10억 이하의 언더의 사업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찌지고 붓고 실제 문서 작성을 칼같이 해줘야 되는 실무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개발 이슈 쪽으로 나는 집중을 하고 사업 관리 관련된 문서나 이런 것도 좀 이때까지 많이 해보셨으니까 작성을 포함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선뜻 그 부분은 잘할 수 있다라고 문제 없다. 믿고 이렇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을 당연히 알아서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소소한 WB인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다 해줬어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WBS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부터 요구사항 추적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통합 테스트 이런 거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딩을 다 해줬어야 됐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제가 산출물 직접 만들기도 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업무를 하면서 하나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 관리가 원래 고유하게 해줘야 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이 개발 업무를 쫓아가는 것도 바쁜데 이 사업 관리 업무도 내가 없다시피 하면서 내가 챙겨주고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주위의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착수하고 WBS가 3주 돼도 완료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반에 그 현업한테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WBS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니. 그리고 주간보고도 마찬가지고. 주간보고도 초반에는 이제 PM이 작성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업관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취합하고,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완료된 거를 PM이 얘기는 하긴 해죠. 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이게 제대로 안 들어, 주간보고도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주간보고도 가서 PM이 또 욕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한번 해결됐다가 다음엔 또 그대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힘들었지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사업 관리를 뽑았고 제 눈을 제가 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사실 중간에 교체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됐을 때 프로젝트를 하고 한 달이 됐을 때 주위에서 제가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주위에서 경고가 날라온 거예요. 영업부장이 보통 착수보고가 한 달 정도 안 돼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업부장이 내려와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업관리 분이 그 PM님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다. 이게 관리가 되겠냐.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게 보이는구나. 그때 좀 고민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분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분이 열심히 하긴 한다라고 얼버무려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설계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물 테어링하고 요구사항 정의서나 이런 거를 열심히 만들 때잖아요. 그때도 이게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개발자들하고 이 취합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불만을 알았는지 팀장님이 전화가 와서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라. 그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업 관리를 바꿀 수 없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미 설계 단계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 업무를 이분도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업무를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교체하면 다른 사업 관리가 오면 그분이 이거를 아는 데까지도 보름이 걸리고 인수인계하면서 사업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2주가 걸릴 거고, 그러니까 그 공수도 날아가고 어려움에 처한다. 그냥 내가 지금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잘 데려가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본사의 교체 요청을 제가 막았어요. 막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기억이 나는 게 한 9연부 정도 돼서 이 사업관리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사람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WBS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부딪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맡기고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 계속 안 되어 있고
지적을 해도 고쳐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막 서로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관리 분도 굉장히 그게, 좀, 자기 입장에서도, 힘들었었나 봐요. 뭐, 힘들었다고 표현하기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말빨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발자분들하고 친해져서, 이제 그렇게 이제 PM하고는 계속 부딪히니까, 이제 또 사업 관리가 원래 알다시피 개발자들한테 이제 그 산출물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제공을 받아야지 이제 산출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은 당연히 그 일반적인 그 순조로운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PM을 조금 고립을 시킨 거죠. 예, PM을 고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런 상황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 관리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큰 사업에서 그 준 PM, 준 PL 정도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PM 말을 안 듣겠다라는 어떤 자세로 나중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업 관리 분이 거의 PM처럼 행동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어떤 산출물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 산출물을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를 줘서 산출물이 온다든지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PM의 지시사항이 안 먹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걸 딱 느꼈어요. 제가. 참 너무 이게 황당했던 게 주위에 교체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막은 거는 난데, 네? 물론 제 눈을 제가 쑤신 건 맞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국은 제대로 일을 진행이 안 돼서 어떤 그 챙김으로 처음엔 챙기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저도 조금 나쁜 소리가 나왔겠죠. 조금 이제 격양되게 말도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PM처럼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영업의 팀장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PM과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역으로 들었어요. 역으로. PM님이 소통도 안 되고 산출물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적을 하고 리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자기는 다 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 시작을 해서 소통이 안 되고 프로젝트의 진행에 장애가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그 본사 인력의 영업팀장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계 기간에 그 본사의 팀장이 교체라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서 혹시 그 PM 당신 문제 있냐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가 빠뜨려 먹은 거는 이 현업도 이 중간에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교체를 하라고 했고 개발 PL도 좀 소통이 안 되고 산출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연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체할 수는 없다. 그냥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구연부 이상 넘어가면서 끈끈한 어떤 이제 원래 PM이 좀 고립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이제 일일이 다 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개발자는 일정을 챙기고 현업은 맞싸워야 되고 사업 관리는 산출물을 안 되니까 쪼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PM이 이제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사업처럼 사업 관리 주도하에서 이렇게 고립되어서 교체가 될 뻔한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영업팀장도 교체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혹시 너 문제 있니? 이런 얘기를 제가 역으로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업관리 편은 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해결 방안을 제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푸드라마의 장점은 실질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푸드라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전의 향수처럼 그분은 사업관리도 하신 분이었는데 개발자로 제가 뽑아서 정말 수행을 잘하고 중간에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롤모델,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롤모델처럼 되고 싶은 분이죠. 그런 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사업관리 야망처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나름대로는 또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PM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의 이제 PM인데, 사업관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관리 개발자는 좀 다른데, 물론 개발자도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개발자로는 자기 개발만 하면 되니까, 의외로 이렇게, 이 관리하기가, PM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개발 사항만 관리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업 관리는 사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들을 규합하는 산출물의 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합하는 게 어찌 보면 준 PM의 역할도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검수를 위한 산출물 롤도 사업 관리 롤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관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PM의 손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이 훨씬 포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관리 분이 굉장히 잘해줬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굉장히 삐걱거리고 나중에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니까 보통 사업관리 분이 이제 아예 내가 그냥 PM처럼 행동해야겠다. PM을 그냥 바지로 놔두고 개발자들하고 내가 다 이제 친하고 하니까 그냥 요구사항도 대충 하고 뭐 산출물도 대충 하고 개발자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이게 펼친 거죠. 당연히 개발자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현업들이 보고 검수를 할 때는 산출물에 빠진 게 구멍이 많으면 검수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관리부는 나이가 많은 분을, 그러니까 PM이 50대면 그 이상으로 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PM은 사업관리 분이 손발이 되어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출물 쪽으로 노가다성 작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PM도 도와주지만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다 보면 이게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할게요 해서 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관리 분은 그래도 좀 나이가 어린 분으로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전혀 경험이 없는 PM이 5억 언더의 사업인 경우에는 PM이 한 60, 70%를 사업관리 산출물을 쳐주고 밑에 이제 사원급이나 대리 있는 친구를 이제 부리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부린다는 표현이 좋네요.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 좋고요.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분은 좀 비추천한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PM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이번 사업관리 편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드라마 1편 코리아로커에서 소설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와 ITPM 가이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코리아로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감사합니다.